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를 중도 보수보다는 보수에서 찾는 것 같아요. TK 의원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안철수 자기 정치한 거 맞을 수도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옛날 버릇이 나왔다. 각을 세우고 굳이 이 사안을 가지고 안철수랑 이렇게까지 붙을 일인가? 안철수 의원이 좀 마음이 상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나를 다구리 칠 일이야? 장도혁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나란히 서 있는데 지금 셋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나 봐요. 처음에는 장도혁 대표가 못 들어오게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다.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여기 왜 참전을 한 거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난주에 안철수 의원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누구 재판에 나간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제 그 의총 장소를 계속 변경함으로써 결국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의도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갔어요. 안철수 의원이. 네. 근데 거기서 뭐 전 증언 당연히 뭐 하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딱 어떤 멘트가 나왔냐면 정작 처음에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한동훈 대표였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언을 두고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한동훈 의원이 당사로 했었던 것은 국회 출입이 봉쇄됐기 때문이고 그 후에는 수차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의원 텔레그램 방에 본인이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 없어서 다른 의원들 명의를 통해서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이제 국회로 와주십시오. 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게 반대 의사를 하려고 한 그 영서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풀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거죠. 처음에 그런 메시지를 냈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회로 와서 계엄해제 투표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왜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잘못됐다. 딱 일정 대목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보였던 건 다 국회로 와서 계엄해제 투표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의도성이 있다. 이런 뭐 주장을 한 거죠. 아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길 바란다. 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얼씬도 하지 말길 바란다. 김 의원님 이거 당권 경쟁을 의식한 멘트인가요? 이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가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먼저 그 정광재 위원 말씀하신 거 조금 받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게 11시 3분 국회, 11시 13분 당사, 11시 37분 국회, 0시 다음날 0시 6분 당사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앞에 두 개가 핵심이 아니라 11시 13분 당사와 그 이후에 한덕수와 7분 통화, 추경호, 그다음에 윤석열과 1분 통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와 당사로 여러 번 혼선을 일으킨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표결을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덕수와 통화를 하고 이 혼선을 일으킨 거 아니냐. 그래서 앞단에는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실제 국회가 봉쇄됐으니까 그거를 왔다 갔다 했던 그거는 이거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은 일단 추경호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뭐 이제 한동훈 의원 견제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쓴소리를 하자면은 누구한테 쓴소리 하시는 거죠? 아니 한동훈 의원한테. 한동훈 의원한테. 이거를 이렇게 정색하고 이렇게 받을 게 아니다. 받을 일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의원은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추경호 의원이 이렇게
오락가락한 거는 그 전화를 한덕수와 윤석열 전화를 받고 이게 핵심이다 정도로 하면 되는데 너무 각을 세웠어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친한계들도 너무 안철수를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하나는 한동훈은 뭐 견제해서 당권을 더 이제 뭐 경쟁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것도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좀 마음이 상한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게 네. 자기는 추경호가 처벌받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법정 가서 증언을 한 건데 이렇게까지 지금 친한계가 나를 요즘은 다구리가 유행이잖아요.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까지 나를 다구리 칠 일이야?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얘기를 좀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댓글창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정남님 복당.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빠른 복당이 답이다. 안철수 자기 정치 시작했다. 네. 안철수 자기 정치 한 거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한동훈 의원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옛날 버릇이 나왔다. 한동훈 의원의 옛날 버릇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을 세우고 굉장히 그 정치인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 의원 당선되고 나서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굳이 이 사안을 가지고 안철수랑 이렇게까지 붙을 일인가? 솔직히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좀 너무 속이 좁아 보인다라는 비판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이게 민주당이 지금 삽질을 많이 하고 있고 보수끼리 좀 단결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지들끼리 맨날 싸워. 맨날 싸우고 있어. 좀 이게 참 아침에 우리 응원 남겨주셨던 박수현님이 김주희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라고 굉장히 또 마음이 상하셨는데 아니 우리 김종혁 최고가 사실 수요일에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를 보낸 건 한동훈 당시 대표가 아니라 당 사무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실제로 그럼 한동훈 대표가 보낸 게 맞나요? 아닌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시를 했으니까 당 사무처가 보냈겠죠. 일단 지시는 한 게 맞다. 그러니까 김준일 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관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 중요 정치인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 이런 거는 역사적 사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근현대사의 길이 남겠죠. 법정 증언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면 사실 왜곡이다. 사실과 갔을 때 딱 앞면만 보면은 이 앞면이 그냥 다 사실이고 진실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뒷면에 숨겨진 이면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처음에 그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했었을 때 급박한 상황은 그때 당시에 국회가 봉쇄돼 있었습니다. 그랬죠. 저도 한 11시 10분 정도에 도착했는데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당 사무처 직원들이 대변인님 당사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당사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저보다 한 5, 6분 정도 먼저 들어간 일행들이 한동훈 전 대표 의원을 비롯해서 그 18명의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건 그때 당시에 저는 뭐 한동훈 의원 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했던 것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지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그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연결됐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조금 좀 이건 좀 고의성을 갖고 내가 했었던 결정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폄훼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이 2024년 12월 4일 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내란 시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본인도. 사실. 본인도. 그리고 당시에 그 탄핵 투표와 관련해서도 본인 혼자 남아갖고 그 1차 투표에서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전 그건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매도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당시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또 다른 스탠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에 대해서 엄격했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더 온화한 이제 온정적인 메시지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느냐?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석해보는 그럴 수 있겠네요. 거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사실 주목을 받는 게 굉장히 좀 오랜만이잖아요. 이분이 뭐 사실 중앙 정치에서 딱히 역할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랑 오찬을 회동을 했다는데 사실 오 시장이 지금 자기가 내세울 만한 지금 당권 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분들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의원님이 보셨을 땐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회동이 이런 좀 강경 반응 이런 거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강경 반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미묘하게 반 한동훈 연대를 했을 좀 논의가 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반 한동훈 연대. 뭐 미묘하게. 예, 그러니까 그 반 한동훈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한동훈의 복당을 배제하거나 좀 어느 정도 견제를 하는 거 거기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오세훈 시장도 급할 게 없다. 본인은 이제 한동훈 의원한테 직접 얘기해가지고 한동훈 의원 복당이 이슈가 되면은 장동혁을 몰아내는데 오히려 이상할 좀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그 얘기를 설명을 했고 한동훈 의원도 동의했다라고 하지만 그냥 보기에는 약간의 한동훈 견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가 됐든 하여간 약간의 그런 세력 간에 약간의 연대가 있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사실은 친윤 주류들하고 손을 잡고 왜냐하면 친윤 주류들에서 마땅히 당권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당대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 당시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 주류들을 공격을 합니다. 친윤들을 공격을 하면서 그게 어그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친윤들하고는 지금 뭐 같이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계하고 손을 잡고 뭔가 차기를 지금 당대표를 좀 도모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요. 망고스팅님께서 슈퍼챗과 함께 김준일 위원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또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짧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동훈 의원이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안철수 의원도 그렇게 느끼고 밖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 너무 공세적이었어요. 안철수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의도가 설령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철수랑 굳이 지금 상황에서 각을 이렇게 세워야 되나? 저는 그거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안철수 의원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인데 안철수가 뭐 하면서 막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친한 게도 뭐 막 엄청 공세적으로 안철수를 때렸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반장동혁 전선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계속 본인이 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과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거는 제가 보기엔 다른 문제다. 지금 뭐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뭐 어떤 분은 시원하게 아침부터 쌍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쌍욕을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또 저는 정신 건강을 위해 77법이 지금 생겼는데 지금 쌍욕하면 큰일 납니다. 그 국민의힘에 들어온 이후에 이렇다 할 정치적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뭐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나오려고 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개 면박을 받았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언제 왔습니까? 2022년 대선 때 이제 단일화를 한 다음에 왔잖아요. 한 6년 있으면서 당에서 좀 재평가 받은 국면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철수 의원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 같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나시는 뭐 그 포인트가 어떤 거였었죠? 그때 그거예요. 지난해 대선에서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근데 안철수 의원이 당시에 김문수 후보를 제일 열심히 도왔어요. 안철수 그러면서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 철들었다. 의원이 그렇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그리고 또 제가 생각에 처음 정치를 했을 때보다는 오랫동안 지금 한 12년 정치한 거 아닙니까? 12년이 뭐예요? 2012년서부터 그러니까 오래됐죠. 지금 한 15년 돼가죠. 그러면서 이분은 처음에는 딱 중앙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보수 정당 쪽으로 조금씩 이 포지션을 옮겨와서 지금은 여하튼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를 중도 보수보다는 보수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 내고 TK 의원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아침부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슈퍼챗을 계속 날리시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계세요. 이영애님, 한동훈 대표는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한 적이 없어요.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죠. 찐감자님, 안철수 증언 풀 영상 꼭 보십시오. 자기는 한동훈이 개헌 반대한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지금 뭐 도배도 하시고 도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단계 사건을 범죄라고 규정을 했는데 경찰이 무려
1년 동안 진척이 없던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재개를 했어요. 이 수사가 재개된 게 뭐 약간 좀 실제로 뭘 좀 해보겠다고 재개를 한 걸까요? 이게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수사를 재개했을까요? 근데 네. 이거는 그냥 수사를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빨리 털어야죠. 예, 이거 계속 고비고비마다 수사를 재개했다가 중단했다가 재개했다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경찰이 활용한다 아니면 다른 데서 활용한다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것도 이게 범죄라는 거를 본인이 확정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아나요?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자기는 알 수 없죠. 자기는 알 수 없는데 네.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경찰에서 매듭을 지어주는 게 당을 위해서도 좋고 네. 한동훈을 위해서도 좋고 장동혁을 위해서도 좋다. 아, 장동혁을 위해서도. 아니, 그러니까 헛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를 빨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데 지난주에 인천 그리고 어제는 부산 계속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집회를 참석하면서 자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세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명아. 이름을 친근하게 불렀는데 지금 저 피켓을 갖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우리 저 잠깐 당원 게시판 당원 게시판 얘기 좀 한번 언급하시죠.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저도 수사를 통해서 털고 갈 건 빨리 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썼다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쓴 게 아닌데 정말 내가 쓴 게 아니다. 동명이인의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국민의힘에 다 입당하기 전서부터 글을 썼던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냐. 근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가족들이 글을 썼는데 그 가족들을 도용해서 썼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 위원장과 저랑 부부 관계인데 결혼했어요, 저희? 우리 결혼했어요? 여보, 내가 좀 바쁜데 나 이 글 지음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 당신이 좀 내 아이디로 가서 올려서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글 올렸다. 동의를 얻고 이거 범죄 행위인가요? 제가 이거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범죄행위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동의를 얻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는 이거를 제가 예단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뭐가 됐든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 가지고 아직도 이거를 당원 게시판 얘기를 하는 것보다 빨리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려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아까 장 대표 얘기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최근에 이 장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비극적 결과를 맞이할 것 같은데 경고를 한 겁니다. 당원이나 의원의 힘에 의해서 물러나는 상황이 된다. 이게 힘에 의해서 물러나는 상황이 된다. 전당원 투표. 혹시 지금 이 시점에 전당원 투표하면 장 대표가 질 수도 있을까요? 이런 발언을 한 게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지금 진짜 반반일 것 같은데. 반반이요? 많이 좀 여론이 바뀌었네요. 하면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이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새로 책임 당원으로 들어왔다는 분들이 한 30-40만 명 될 겁니다. 원래 한 75만 명 정도 되는데 100만 명 넘고 105만 명 된다고 하니까 그때 들어온 분들이 탄핵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 강경한 보수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 한다면 반반.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니까 장동혁 대표도 지난 1월인가요? 집 걸고 그 전당원 투표 하자라고 얘기 강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는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도 조금 좀 불안한 국면이 있을 거고 불안한 면이. 다른 분들도 지금 전당원 투표하면 혹시 모른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금 장 대표가 장외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지금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지금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저 투표지 용지 부족 사태 지금 이슈가 사실 좀 가라앉았잖아요. 장 대표가 저렇게까지 한다고 저 이슈가 다시 불붙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장동혁 대표는. 장 대표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제가 장동혁 대표 비판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지금 선관위 국조특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관위 국조특위 하고 있죠. 국정조사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도 여야가 특검을 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다만 특검을 그렇죠. 추천을 하는 거를 국민의힘이 할 거냐.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는 민주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헌법상의 독립기구니까 여야가 공동으로 해야지 이거를 왜 그렇죠. 국힘이 해? 라는 그 이견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면은 야당 제1야당 당대표면은 네.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의 이런 요구를 받아서 어떻게 이거를 제도권 안에서 풀어서 문제를 해결할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난하냐 진짜. 제명아 뭐 반말 다 하면서 네. 우리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이거는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아나짱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유튜버냐? 반말이 뭐냐? 그러니까 예.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품격이 좀 떨어진다. 중도층에서도 보면은 이재명 정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아니 이게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할 때냐? 일종의 극우들이나 쓰는 언어를 쓰면서 저기서 하면은 근데 당 제가 잘 몰라서 지지율도 그런데 오르겠- 구구가 뭐예요? 극우. 아 극우. 예. 극우를 구구라고 하는구나. 나 방금 처음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예. 아니 아니라. 모르셨어요? 저 몰랐어요. 극우. 저는 항상 중도 진보, 아, 뭐 이런 네. 좌파, 우파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언론인은 항상 가운데 아닙니까? 예? 이게 구구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6월 구구. 한국갤럽 조사 보면은 6월 둘째 주에 29%, 22에서 그 전주에 29로 딱 뛰어 올랐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네네. 29, 27, 26, 24. 지지율이 좀 계속 떨어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 때문이다. 당내 내분 상황과 네. 장동혁 대표의 이 행보들. 네. 이게 이제 동의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야, 오늘 뭐 아침에 지금 잘라서 슈퍼챗이 많이 들어오는데 망고스틱님이 세금으로 보조금 받는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격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고 지금 창피하다고 슈퍼챗을 남기셨어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 이 제명아 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 보수는 그래도 진보 뭐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품격이 있다, 신사적이다. 예. 이런 평가를 그래도 받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보수는 품격과 유능의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품격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갖고 또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제명화가 뭐냐,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막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그건 또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또 저도 반문하고 있어요. 과거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진영에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유력 정치인이건 아니면 뭐 그냥 진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건 너무 원색적인 비난을 그렇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이름도 아니고 그냥 다른 그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내가 보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세 글자 붙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명아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품격과 유능에는 좀 거리가 있는 표현 같습니다.